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수도권이 꼽히는데요. 여도, 야도 수도권 위기론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양당 다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위기론이에요. 103석이나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무소속이 윤상현 의원까지 합쳐서 17개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난번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게 돼 있고 특히 서울이 점점 민주당한테 험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 이후에 경기도로 계속 인구가 나가가면서 네. 경기도는 1,400만 향해 가고 여기는 이제 900만이 깨질 정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조금 위기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은 지도부가 전원이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민주당 그러면 호남당이다. 또 혹은 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PK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호남당도 아니고 PK당도 아니고 그냥 수도권 정당입니다. 전원 다 그냥 지도부가 수도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데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한 명도 없어요. 지도부가 다 영남권이잖아요. 영남이죠. 지금 네. 당대표는 울산이고 원내대표는 대구고 정책의장은 뭐 경남이고 사무총장은 강원이고 그러니까 서울 선거가 굉장히 치열한 선거고 특히 그 스윙보터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부동층이.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과연 돼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정당 지지도를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데 수도권으로 좁히면은 민주당이 더 많이 나왔어요. 8월 한 달 동안은. 또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하고 경기는 또 달라요. 그 경기도가 훨씬 더 민주당이 또 서울보다 더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서울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큰 위기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니까 최소한 40%는 나와야 싸워볼 만하다는 정도고 45%를 넘어야 이건 좀 승리를 좀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물난이에요. 8년 동안 국회하면서 인물이 없어요. 보수에 인물이 없으니까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한 그 발언이 그거잖아요. 인물이 없다. 작년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대거 자치단체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공공기관 장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털을 닫고 많이 알려진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비어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 수도권에 인적인 자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자체 선거에서 66곳 중에 우리가 44곳을 이겼습니다. 44곳 단체장들에게 우리의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적 자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선거를 두고 어렵다, 뭐 아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뭐 어렵지 않았던 때가 딱 한 번 빼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권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 쓸만한 분들은 작년 지방선거에 다 우리가 땡겨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물을 발탁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계속 그 이념 공세를 펴시니까 과연 이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 이거부터 판단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벌써 프레임이 걸려버려서 협소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고 보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97명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뭔가 새로움이라는 데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과연 민주당이 개혁 공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에서의 핵심은 인물보다도 공천에 있어서의 개혁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누가 수도권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인물적으로 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끌어다가 수도권 선거에다 집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원희룡 포함해서 윤희숙, 나경원 전부 다 이 나름대로는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선거를 한번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결코 뭐 지금 수도권 위기론은 서로 다 갖고 있는 것이지 여권만 수도권 위기론이고 야당은 수도권 위기론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엔 또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인물난을 우려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다.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한 장관은 출마설에 선을 그었지만 차출로는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자,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 몇 %로 보십니까? 우리 김 실장님은 항상 저는 2000%라고 했잖아요. 저 조홍천 의원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1000%라고 해서 저는 묶고 더블로 가서 2000%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에요. 두 사람이 결정한 문제다. 아마 연말쯤 결정 나겠지만 한동훈 장관 개인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그 보수나 중도한테 소구하는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분은 꼭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 나와도 꼭 당선되는 곳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천하는 거는 가장 잘못된 공천이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 윤핵관들 이른바 좀 시세분들이 한동훈은 출마하면 반드시 당선되는 곳에 보내야 되고 수도권의 얼굴로 총선을 지휘하는 곳에 얼굴로 써야 되지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살고 있는 강남 갑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기고 싶을 경우에는 한동훈 하나가 아니라 오각 편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보수 나경원, 중도 안철수, 미래 한동훈, 개혁 원희룡, 여성 윤희숙. 이 다섯의 오각 편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부분 속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뭐 정청래 의원을 누가 끌 거냐, 박범계 의원을 누가 할 거냐 이런 식의 큰 구도 속에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고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내각에서 그러잖아도 뭐 아무 역할도 못하는 내각에서 그나마 역할 좀 해주는 장관 차출해가지고 그럼 일할 사람은 어디에? 누가 일을 합니까? 네. 이런 문제. 싸울 사람은 어디에? 또 다른 한편은 한동훈 장관이 하나 딱 나와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허용이 돼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그나마 윤석열 정권과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포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보수적인 얘기를 하지만 또 진보적인 얘기도 가끔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도층이 소구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는 야당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 네. 공개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면서 그 근거로 이게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자, 의원님,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에 맞췄습니다. 또 지난 정부. 그럼 지난 정부 아니면 대해서 이승만 그렇게 정부랑 비교를 합니까? 그거 보고 환호하는데 거기 환호하는 사람들은 되게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그래서 외연을 넓히려면 이분이 조금 뭐랄까 지금의 여당의
그런 강경 기조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행보를 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정권이 그걸 허용해줄 수 있는가? 수도권 정서를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다 영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낙동강 전선 멘탈리티예요. 지금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할 때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이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걸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전선에서 장관들만 보이고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이 당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인물난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차관을 포함해서 공격에 있던 분들, 정부에 있던 분들이 12월 달 이후에 대거 한꺼번에 움직이면 아 이게 오히려 뉴페이스처럼 비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지원 예비군은 좀 있는 거고 한동훈 장관의 출마 얘기는 저는 잘 예측을 못 하겠는데 적어도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그전에도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전당대회 나온다,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도 나왔는데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아무리 한동훈 장관과 그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라고 해도 권력이 그렇게 차기 대권자 대중성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윤핵관에서 환핵관을 금방 옮겨 타거든요. 그렇게 되면 뉴스메이커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고 이걸 현직 대통령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한다면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정도를 되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정도일 텐데 이미 뭐 다 출마한다고 예상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본인도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말쯤 가면 불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몇 달만 기다려 보시죠. 원칙과 전략에 대한 문제가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 가져가지고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1985년도 22 총선 당시 신한민주당의 YS가 결단을 내리잖아요. 이민우 총재를 보고 당신이 종로 중구로 나가시오. 그 종로 중구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죠. 이종찬, 정대철 이 두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민우를 내보냈어요. 어떻게 됐죠? 이민우 총재가 합동연설에 가서 첫 번째 한 말이 전두환은 독재자다. 완전히 그걸 가지고 흥행을 일으켜준 것처럼 제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 임명권해서 어디 나가라는 그 권한이 있다면 저는 박범계 의원이랑 부딪혔어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전 같은 데 가가지고 현직 법무부 장관하고 전직 법무부 장관하고 한번 붙어보자. 예. 이게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이 안 찍어줘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저는 100%. 왜냐하면 떨어도 상관없다.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서 선거를 가져오는 것이지 단순하게 무슨 뭐 송파구하고 무슨 뭐 강남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략이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법 이슈가 지금 산적했고 야권과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옳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했을 때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여의도에 있어요. 예. 또 한동훈 장관 뭐 출마설을 놓으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한동훈 장관이 왜 출마하면 안 되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그분이 무슨 뭐 중대한 뭐 국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아니면 정치적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이분이 총선에 출마해서 그 선거에 기여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한동훈 장관이 강남에 출마하는 것도 저는 꼭 나쁜 거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이분이 뭐 그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선거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보수정당이 2000년 초까지만 해도 강남 서초벨트에 정말 그 정치 1번지처럼 아주 묵직한 분들을 늘 공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비례대표처럼 생각해갖고 거기를 계속 바꿨어요. 네. 그래서 강남 서초나 송파에 있는 분들이 조금 불만을 얘기할 정도로 좀 그분들 국회 나온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게 처음으로 강남 압구정동에서 현대고등학교 나온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강남이 이제 이 보수정당을 지지해 왔는데 그래서 거의 걸맞는 정치를 보낸다라는 신호로는 의미가 있겠다. 그 실제로 당 지도부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을 강남에 출마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 교수님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친구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출마하는 게 낫다?
알아서 하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사실 큰 뜻은 뭐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 후보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행보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뭔가 정치적 경험을 쌓아야 돼요. 쌓아야 되니까 그게 뭐 총리가 됐든 아니면은 뭐 네. 국회의원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분이 브랜드 마크가 됐던 게 중도가 용인할 수 있는 보수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거기에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상당 부분 처음에 이제 중도까지도 오 괜찮네 하다가 너무 많은 잦은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이게 또 그 환호하는 층이 이제 보수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외연 확대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